크림빵 교통사고지요.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러 나갔다가 정말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이 밝힌 내용은 이 특정 차량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이 됐다. 윈스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현재 추적 중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CCTV 영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새로 발견된 CCTV 영상에 실제로 크림빵을 들고 가는 그 강 씨를 충돌하는 그게 아마 실제로 잡힌 것 같습니다. 차종이 이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차종이 이제 특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번호판 판독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CCTV 선명도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번호판은 특정되지 않고 이제 차량 정도 특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정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범인 검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번호판이 직접 나오면 즉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번호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차종이 나왔다는 것 자체, 차종과 그 다음에 차의 색깔. 요 정도만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그 연고선이 거기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차종을 소지한 사람을 전부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부터, 그 인근부터, 그리고 근데 그 차가 움직인 동선을 멀게 잡아가지고 다른 또 CCTV를 확보하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저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검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인근 이제 그 윈스톰 차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색깔이 나왔으니까 그 색깔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전부 뽑습니다. 그 지역, 그 사고 지점에서 그 시간에 운전했던 차종이 윈스톰이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수사본부가 차려진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특정 차량이 확인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결국은 또 초동 수사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에 원래 사람을 충격해도 현장에는 어떤 조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날 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말이 좀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차종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네티즌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정의감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더러는 또 이 과잉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번에도 당초에는 BMW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차량이 이제 아니고 윈스톰으로 지금 특정 차량을 이제 지금 주목을 한 건데요. 이 사고가 이제 지난 10일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죠. 뺑소니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을 때 검거가 조금 좀 힘든 측면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통행하는 차량이 주변에 없고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이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 사고가 나는 현장 주변에 차들이 서 있어요.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데 요즘엔 거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블랙박스를 가동을 해두면 그게 찍힐 확률이 있는데 요즘엔 또 아낀다고 또 블랙박스를 오프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성애가 껴가지고 화면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 국과수에 의뢰한 CCTV도 판독이 어려워서 사실 특정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CCTV를 확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 몇 킬로 반경 내에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지점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지역과 연고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차가 사고 충격하고 나갈 수 있는 도로 그거는 넓게 확보해가지고 CCTV를 전부 확보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꼽는 게 이 부분입니다. CCTV의 성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성능이 좀 더 좋았다면 번호판 판독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에 보통 설치되는 CCTV가 어떻습니까? 보통 이 정도 성능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CCTV가 많은 게 이제 인권 침해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CCTV로 인해서 범인을 거의 잡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 쪽에 이게 CCTV가 개소수는 많은데 화소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덮어쓰기 하는 게 또 일주일 간격으로 덮어쓰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화소를 좀 높이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화소만 좀 높았다면 아마 차량 넘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좀 줄여가 선명하게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윈스톰 특정 SUV로 특정이 됐으니까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범 반드시 잡아야 될 텐데 한 가정을 파괴하는 뺑소니 사범 반드시 검거를 해야겠죠. 이 뺑소니 범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일반 교통사고하고 어느 정도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저거는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뺑소니 사망사고이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택시기사가 이 사람이 쓰러진 걸 발견했을 때가 약 한 40분여 지났었어요. 그때까지도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충격 후 그 사람이 도주만 안 했다면 이 아까운 생명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살인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요. 또 불운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이제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도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이런 사건이 이제 당하게 됐을 때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지 좀 더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요즘에는 경찰서를 왕래해가지고 가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건 112만 누르시면 돼요. 112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고 초동 조치는 112가 튀어나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야간 시간대 특히 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옷까지 우리가 어두운 옷 계통을 입고 새벽 시간대라든지 밤 시간대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시야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뺑소니 사범 검거하기 위해서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수사 기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종하고 차량의 색깔이 나왔다면 저거는 이제 뭐 수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잡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넘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뭐 요번에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짜 교통사고 치고는 획기적인 겁니다.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사건 이외에 그래서 수사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속히 검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와 지금 속보가 들어온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속보 내용까지 함께 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